아들에게 언제 칭찬을 해주셨나요? 나도 사실 아버지가 칭찬해준 기억이 별로 없어. 참 지금 그 질문 받으니까 미안하기 그지없는데 그게 나 너무 불만이었어. 어렸을 때. 시래기 덕! 다음 테마는 아들과 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들이 나와 닮은 부분이 뭐가 있나요? 닮은 부분 네. 잠이 많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기억하는 아들의 자는 모습은? 자는 모습은 많이 봤지. 얘 잘 때 내가 나갔으니까 항상. 근데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네 엄마는 아빠가 회사에 나갈 때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항상 나와서 이렇게 대문까지 나와서 다녀오세요. 자더라도 아빠 가는 모습을 보고 인사를 한 다음에 와서 자라. 이게 엄마의 가정교육 방법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버지랑 나랑 자고 있는 걸 엄마가 사진 찍은 게 있어. 똑같아. 자는 모습이. 자는 모습이 똑같아. 신기해.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아들이 나의 어떤 좋은 점을 닮았나? 재치 있고 사교성이 있고 강직해. 우리 집안이 좀 의로운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불의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엄마 얘기하고 싶으면 왜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나와서. 좀 그러면서 좀 급해. 급해. 그 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 좋은 점. 좋은 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가요? 나도 뭐 재치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은 머리숱을 닮은 것 같아요. 머리숱에 그래. 이런 점은 안 닮았음 했는데 닮은 것은? 늦잠 자는 거. 그건 우리 집 전통이야. 우리 아버지부터. 대신 잠을 자되 약속엔 절대로 늦지 않아. 잠을 잘 수 있을 때 자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 방송국에서. 그 이제 집에서 늦잠 자고 이러니까 맨날 지각할 거라고 나는 안 그래. 약속 있으면 잠 안 자. 잠을 잘 수 있을 때 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잠을 많이 안 자는 거야. 아마 이 친구도 좀 그런 습성이 있을 것 같아. 언제 내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항상 느끼지만 항상. 항상. 나는 항상 가정이 최우선이다. 나의 뒷모습이다. 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사온 선물은? 근데 그거는 질문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 돈을 벌어서. 그렇지.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린 건 있지. 내복 샀었나? 아닙니다. 대학 다닐 때 그 내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박 원장님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 뭐. 그때 10만 원을 받아서 집 앞에서 삼겹살을 사드렸지. 잊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힘들었던 시기. 사업이 여의치 않았을 때였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사업이 힘들었을 때도 힘들었고 되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난 공연할 때가 더 힘들었던 거야. 그럼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들이 네. 너하고 결혼할 때 아니었을까? 황제가 생겼을 때. 기분 좋으네요. 답변이. 뭐 그때인 것 같은데 나도 뭐 난 관계 나왔을 때인 것 같아. 아들이 결혼할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네. 아무래도 장손집이다 보니까 내 딸이 좀 늦게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좀 어서 임자를 만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장가 간다 그러니까 고마웠지 뭐. 결혼식 날 부른 노래처럼 전화기 딱 좋은 나이
그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지만 기분 좋았지. 기분 좋았지.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했어. 아들이 손자를 낳았을 때 느낌은? 아이고 온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지. 더 이상의 즐거움이 없지. 고맙고 특히 너한테 고맙고 형제한테도 고맙고 그 조상님께 내가 도리를 했다. 참 이런 얘기가 참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떻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도리를 다 했다. 어떻든 장손집이고 또 종갓집이다 보니까 또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아무래도 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게 무슨 보수력이 됐건 구닥다리가 됐건 간에 도리를 했다. 참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라는 점. 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건강이 뭐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건강은 건강인데 건이라는 게 몸이 건강한 거고 강이라는 게 마음이 건강한 거거든. 그 몸과 마음이 공이 건강하려면 본인이 이렇게 내려놔야 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라. 그런 과욕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거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난 그런 마음으로 살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좋은 꿈은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긍정적으로. 처음에 결혼 초에는 어렸을 때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은 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들을 낳아보고 하니까 이제 점점점 아버님을 이해해 가고 또 감사해 가더라고요. 그게 원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근데 참 그건 고마운 건 뭐냐면 그런 거를 돌아가신 다음에 느낀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나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러잖아, 내가. 네.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그거야. 아버지 이제는 이해가 가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안 계신다 이 말이야. 꼭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드릴 걸 못해드린 게 후회가 되네요 라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또래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관계거든 사실은. 그런 관계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빨리 표현해 드리는 방법도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아들이 아버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들이 이 정도 나이에 돼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바라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야. 저한테 더 친근하게 대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서로 간에 더 어색해질 뿐이고 그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친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서로 먼저 말을 거는 것에 좀 더 쉬워진다 정도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대화에 화제가 별로 없잖아.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집안의 뭐 제사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걸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 대화에 그 맥이 끊길 수도 있어. 맞아요. 오늘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죠. 아 진짜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아들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저희는 벌써 한 반 정도는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